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이주희 IBO입니다. 네. 지사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네. 딱 저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격상이 되는 바람에 하필 딱 맞춰서 저희 남편이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옳다구나, 이때구나, 열심히 놀아야지 했는데 격상이 딱 되면서 남편이 매일 전화가 오죠.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제가 여기 앞에서 커피 사는 바람에 카드를 긁었더니 문자가 띡 가가지고 어디냐? 네, 그래서 나 오늘은 무조건 가야 된다. 우기고 왔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친정에 온 기분이에요. 저 진사 오면은 결혼하신 분 아실 거예요. 친정 가면은 막 그 엄마 잔소리 싫으면서도 좋은 거 막. 아, 네. 되게 편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고객 관리 소통의 중요성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 관리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소통도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방식이 또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아니었는데 뭐 이런 거 몰랐는데 했던 것만 쏙쏙 뽑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객 관리라고 하면은요, 일단 뭐 소비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어서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 기법이라고 말해서 요즘에는 뭐 고객 정보 관리, 고객 뭐 서비스 관리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보험회사 다니신 분들은 고객 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잖아요. 이탈하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엔젤타에서의 고객 관리는 명단 관리입니다. 즉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죠. 나만 먹어요. 고객이. 나만 먹는데 꾸준히 먹어요. 그리고 오토시까지 돌리는 고객들이 있죠. 소개는 절대 안 해요. 근데도 나만 먹는 고객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 매출 자체가 나한테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충성 고객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잠재 파트너죠. 이런 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전을 딱 느껴가지고 나 이거 한번 부업해볼게요. 혹은 사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관리가 고객 관리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안 드세요. 그냥 내가 한번 먹고 효과를 봤어. 근데 자기는 더 안 사 먹으면서 옆에 막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소개로 받은 다른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부업을 하실 수도 있고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안 먹어도 내 주변의 지인들한테 막 말을 잘하니까 야, 이거 먹어봐. 내가 코치님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막 소개를 유도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을 계속 확보를 하는 게 엔젝타에서는 고객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 관리를 잘하시려면 소통을 잘하셔야 돼요. 혼자서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막혔던 곳을 뚫는다는 뜻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 결국에는 나와 네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통점이 생길 거예요. 공통 분모가 생기고 공통의 화제가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나 혼자서 일방적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너의 대화가 나의 대화고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말고요. 주거니 받거니 이러는 게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소통이 고객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통 없이는 고객이 한번 생겼다가도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고객이 이제 많이 생기느냐 혹은 내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생기느냐가 좀 달라지는데요. 소통의 수단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 지금도 사실 카톡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이 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상담 오면은 문자로 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문자로 뭐 셀톡스 궁금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카톡을 하긴 하시지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문자로 많이 소통을 하시고
과거에는 아예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얘기를 계속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단체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보통 이제 카카오톡으로 고객님들한테 뭐 이렇게 좋은 글도 보내드리고 안부 인사도 많이 해드리고 케어도 전화가 아니라 뭐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SNS 뭐 많이 하시죠. 블로그도 하시고 뭐 SNS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고 뭐 다른 SNS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SNS에서도 소통이 가능하세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요즘 대세가 인스타그램인 게 나이대가 점점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댓글 소통하시고 친구 소통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소통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또 친밀하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시는 거죠. 전화 소통. 전화 그러니까 이 글자 쓰는 게 답답해. 답답하니까 한두 글자 치다가 갑자기 띡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러 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대면 미팅 이렇게 소통을 각각에 맞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글자로 하는 소통을 얼굴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각에 맞게 소통을 하셔야 더 말이 잘 통하고 더 마음을 잘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통은 그냥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공감, 표현, 존중이라고 하는데요. 공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사람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공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이 나오면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거든요. 사실 상대방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나는 내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어. 그리고 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건 공감이 아닌 거죠. 공감을 하셔야 되고요. 표현, 경청 중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대고 그건 말이죠 하고서는 반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이거는 뭐 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도 누가 이게 얘기를 했으면 그렇군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표현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존중. 사실 내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좀 갑갑하고 짜증스러운데 그만하시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존중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세 가지를 모든 요소에다가 이 요소죠.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든 수단에다가 통용을 시키시면은 소통이 잘 되실 건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문자 소통입니다. 카톡, 문자 혹은 DM이라고 해서 우편물 예전에 많이 보냈었거든요. 우편물 보내는 소통하는 방법이고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끔 전화 드릴까요? 이러면 아니요, 카톡 주세요. 이러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안부를 보내주셔야 돼요. 한 번은 사셨든 안 사셨든 두 번을 사셨든 뭐 매번 구매를 하시든 이런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내실 분이 계실 거고 2주에 한 번 보내실 분이 계실 거고 한 달에 한 번 보내실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안부를 보내셔야 돼요.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요즘에 이슈 많잖아요. 뭐 코로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관심사 될 수 있으면 그 긍정적인 걸로 보내시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인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통 매주 월요일이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보냈을 때는 금요일도 좋지만 보통 주말에는 가족분들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쁘시고 월요일 날 한 주 시작하기 때문에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조금 힘나는 거, 응원글 이런 거를 좀 안부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 프로모션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세미나,
초대를 또 하실 생각이시면 초대하기가 쉬워져요. 내가 만약에 연락을 계속 안 했다가 프로모션이 나왔다고 띡 보내면 '뭐야 얘 장사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기적으로 보냈던 사람이 프로모션을 보내면 '아 얘는 원래 이렇게 열심히 나한테 연락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게 나왔어. 나한테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부를 보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글자다 보니까 이모티콘을 사용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우리 스포 손님들이 왜 한마디 딱 얘기하시면은 여러 가지 반응 나오잖아요. "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물결. 네. 웃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감정이 있어요. 거기서 "네. 점 기분 나쁜 거죠?" 네. 이런 것처럼 고객들도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근데 이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내가 "네." 그냥 끝. 이러면 고객이 '뭐지? 내 말 듣는 건가? 아니면 그냥 바쁜데 그냥 대답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답 끝에는 물결 표시가 가장 좋아요. 물결 표시, 웃음 표시. 저는 그 상담을 할 때 항상 물결, 웃음 꼭 넣어요.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도 웃어요 그냥.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보내요. 근데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답 없고 성의 없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티콘 자체에도 이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런 글자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모티콘 하나, 글자 하나에 '저 사람 기분 나쁜가? 이 사람 내 말 잘 듣고 있네?' 이걸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글자다 보니까 간결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많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적어요. 그때 피곤해요. 읽는 사람은. 이거 다 안 읽거든요. 그리고 읽기도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아주 임팩트 있게 중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한 게 자꾸 많아서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전화로 연결하시는 게 좋죠. 그럼 제가 지금 전화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해 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 가급적 문자로는 임팩트 있게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제 고객님들 단톡방 운영하고 계시죠? 단톡방 운영을 하실 때에는 1대1 하고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케어하고 고객 관리하는 방이면서 케어하는 방이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좀 되시면 좋아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한 명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 코치님이 2 명도 계시고 4 명도 계시고 하시다 보면은 누구는 아침에 인사하시는 분, 누구는 뭐 질문에 답해 주시는 분, 또 누구는 중간중간에 고객이 인제 막 뭐 글 올리거나 "나 오늘 뭐 세톡스에서 뭐 효과를 봤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막 박수 치는 이런 이모티콘 하나 딱 날려 주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주시면은 해 주시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이분은 되게 질문에 답을 잘해 주시는 코치님이시네. 이분은 뭐지? 이렇게 막 호응을 잘해 주시네.' 이러면 나중에 질문이 생겼을 때는 그 코치님 생각이 나는 거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 해요. 아침에 굿모닝입니다부터 해 가지고 호응하고 답변하고 다 하게 되면은 정신없죠. '이 코치님은 혼자서 다 하시네.' 약간 좀 짠해 보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쪼끔 이렇게 분담을 좀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왜 일부러 생일 챙겨 드리고 선물 막 보내 주고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생일 축하는 해줄 수 있어요,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고객 생일을 체크를 하셨다가 그분 생일이면은 짜잔 해 가지고 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막 올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축하를 좀 받게끔 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벤트를 또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톡방 케어를 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얘기를 한 적이 좀 있긴 한데 뭐 요일마다 뭐 제품 이벤트 해 가지고 퀴즈를 낸다든가, 명절 전 몸무게랑 명절 후 몸무게가 같으면 작은 셀톡스 다이어트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 유지를 하셨거나 감량을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런 분들한테 거창한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틀에 커피 뭐 한 2개 담아서, 아니면 뭐 파우치 같은 거 예쁜 거 뭐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작은 거 하나에 되게 감동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재밌는 이벤트를 좀 열어 주시면 약간 좀 재밌다. '여기 뭐지?' 재밌고 흥미롭고
약간 '지루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고, 정보를 또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인제 엔제타 제품을 드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만 계속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홈트 뭐 이런 거 주신다든가, 뭐 운동 아니면 뭐 유산소 운동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몇 분 뭐 운동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한 거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꿀팁, 뭐 주부님들이 좀 많으실 거니까 뭐 청소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꿀팁을 좀 찾아서 올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저녁에 이 마음 터치 좋은 글은 밤에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밤에 한 저는 항상 11시, 밤 11시에 단톡방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인제 좀 이렇게 감성적인, 너무 슬픈 거 말고요. 감성적인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장을 하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 어떻게요? 되게 어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다가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참 그 글 보고 얘기 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런 느낌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글을 찾으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참 좋다. 그래서 단톡방 케어는 요렇게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잘 굴러가게 되고요. 다음에는 네, 전화 소통인데요.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고 미팅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저는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통화 가능 시간 좀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냥 전화 드려도 되는데 요즘에 인제 이 코로나 시대에 독박 육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세요, 요즘에. 어린이집까지 휴원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요. 특히 엄마들 막 하루 3끼 애들 보면서 밥 챙기면서 이러면은 사실 다 이렇게 무기력 상태가 오시는 분들 많으시고, 어떤 반가운 전화도 다 안 반가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전화를 띡 했을 때 이분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면은 "이따가 다시 전화 주실래요?" 뭐 이렇게 해서 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카톡이나 문자로 "지금 통화되실까요?" 물어보시고, 아니면 "오늘 몇 시쯤에 통화되실까요?" 해 가지고 물어보고 전화를 잡는 게 좋고요. 바쁘신 분들 계세요. 직장 다니시느라 바쁘신 분들은 내가 전화하면 그분이 전화 못 받으세요. 또 그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하면 또 내가 미팅 중이고 이러면 못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뭐 이렇게 전화기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전달해야 될 사항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능 시간을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는 게 좋으시고요. 목소리는 다 아시죠? 밝은 목소리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도 밝게. 보통 솔톤으로 얘기해라. 근데 솔톤까지는 아니어도요. 약간 이렇게 말에 억양이 좀 있으시면 돼요. 끝말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 오늘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딱딱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고객님 오늘 날씨 더운데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끝에 올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굴곡지게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더웠는데 너무 선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약간 굴곡지게 얘기하시면 약간 좀 닭살 돋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또 기분 좋아요. 닭살 돋는 그 멘트가 뭐지?" 하면서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라고 목소리 저음으로 "나는 원래 저음이야." 해 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좀 너무 인위적으로 소톤으로 막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굴곡 있는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노래하듯이 해서 좀 말씀을 하시면 듣는 분도 되게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어떻게 하냐면 쪼끔 호들갑 떨어요. 그러니까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전화를 혹은 지인이 전화를 하든 전화를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딱 받으면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진짜.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어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막 이래요. 근데 기분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네. 왜냐면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잖아요. 거는 사람도 좋아요. 그래서 "어머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전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딱 까먹고 인제 전화가 왔어. 그러면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타이밍을 맞추셨어요? 우리 텔레파시가 통하나 봐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의 거짓말을 좀 보태시면 그 고객님 진짠 줄 알아요. 진짠 줄 알아서 "어머 진짜요? 어머 나 우리 코치님하고
막 필이 토마가 마요도 막 이래요. 그래 가지고 분위기를 좀 띄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호들갑 여성분들 잘하실 수 있어요. 남자 사업가님들도 전화하시면 받으실 때 "여보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고객님. 진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진짜 홍 선생님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은근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약간 살짝 하이톤으로 반겨 주신다. 그리고 경청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인제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면은 계속 얘기하세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했던 얘기 또 하시고 3절 하시고 4절 하시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또 끊으시면은 어때요? 기분 나빠하세요. 그렇다고 다 들어주면 내가 피곤해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호응을 좀 넣어 주시면 좋아요. "아 고객님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저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호응하시는 거. 호응하시다가 "근데요 고객님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러면서 호응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뚝 끊어서 "아 고객님 그건 그렇고요." 하면서 내 얘기하시면은 기분 나빠서 전화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적절히 호응하시면서 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감정을 파악을 하시면서 호응을 하시면서 턴하실 때 턴하시고 들어주실 때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다. 그리고 대면 미팅 하실 때입니다. 보통은 인제 뭐 "미간을 보고 얘기해라. 콧등을 보고 얘기해라." 얘기하시는데 저는 쪼끔 이렇게 눈을 많이 마주치려고 해요. 그렇다고 눈빛 교환하시는 게 아니라 뭐 연애하시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눈을 이렇게 딱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열심히 말하는데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러면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딱 움찔할 때 있어요. 노려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그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보고 얘기를 하시면 약간 좀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세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 보고 말할 때도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끄덕끄덕끄덕 해 주시고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서 눈웃음 잘 치시는 분 계시죠? 유리하신 거예요. 눈웃음으로 이렇게 웃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네 미팅을 하시면 되고 호응의 태도는요. 테이블 밑으로 손 내려놓으시면은 신뢰감이 좀 떨어져요. 테이블 위에다가 손을 올려서 네 이렇게 모아 주시고 그리고 얘기를 할 때도 고객님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제 "어머머머 그러셨네요." 그 박수 한번 쳐 주시고 그리고 막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고 자기도 좀 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런 호응을 좀 하셔야 돼요. 손을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네. "어머 그러셨구나. 저도요, 저도요. 아 고객님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약간 손을 같이 움직여서 네 딱딱꿍만 하지 마시고요.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되게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루한 것도 이제 날려 보내시고 사실 이게 서로 대화가 아니라 내가 인제 STP나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죠. 설명할 때도 되게 지루해요. 사실 그게 저희는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듣는 고객님들은 이게 귀에도 안 들어와요. 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예의상 앉아서 이게 들었는데 이게 귀에 안 들어오고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그만 끝냈으면 좋겠어." 이 표정이에요. 근데 저희는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손짓을 같이 하시면 돼요 막. 그때 율동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서 "저는 이랬었고요. 고객님 이 제품이 어떤 거냐면요. 포르테 하나 빼놓은 거 들어 주시면서 이게 이건데요." 하고서 막 같이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품이랑 같이 보여주시면서 하는 게 좋고 커피를 타셨다면 커피 중간에 인제 한 모금 드시게끔 해서 "어때요? 일반 커피랑 맛 다르지 않으세요?" "맛 똑같아도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STP 풀면서 우리 커피 같이 마시게 하면서 그리고 제품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신다면 아마 더 효과가 좀 있으실 거예요. 미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고 약간의 오버액션은 뭐냐면 첫 만남 때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인제 고객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교통을 이제 버스나 뭐 기차를 타면 마중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들갑 떠시면 안 되고 처음 만났을 때는 가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만남부터는 약간의 호들갑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보인다." 그러면 인제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들고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럼에도 뛰어가요. 이렇게 살 이렇게 뛰어가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가서 그냥 안아 드렸어요. 이렇게. "어 보고 싶었어요." 하고 막 토닥토닥 안아 줬는데 이게 인제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약간 좀 나이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안아주는 이 포옹의 효과는 남자분은 피하셔야 돼요. 네. 포옹의 효과는 굉장해요 이게. 그래서 같은 여자끼리라면은 한번 이렇게 살짝 안아서 토닥토닥 이거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해서 약간 오버액션을 좀 해 드렸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때 언제 봤죠 저희? 막 지난주에 본 거 나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 언제 봤죠?" 이러면서 인제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는 말을 좀 꺼내셔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나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한참 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모든 말에는 살짝의 거짓말 쪼끔 보탬이 돼야 돼 뻥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분이 인제 얘기거리가 생기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구나. 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오버 액션 그리고 인제 포옹의 효과는 제가 인제 전 회사에 있을 때 거기는 문화가 항상 뭐 승급을 하든 뭘 하든 발표를 하든 항상 포옹해 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지금은 인제 이게 터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지만 고객님들한테도 이런 포옹의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했었었고 칭찬. 만나면 일단 호들갑을 떨죠.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안 빠졌어도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얘기해 드리고 피부 그대로인데도 피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저희 거 먹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약간의 호들갑을 떨어 드리면 그분은 인제 뭐 나 그대로인데." 이러다가도 그렇죠. 내가 좀 빠진 것 같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도 질문을 유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제 칭찬을 좀 해 주시는 거죠. 뭐 "오늘 입고 나오는 옷이 너무 화사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고객님이 하고 했던 카톡 내용 같은 거 대화 내용 같은 걸 다시 꺼집어 내셔도 돼요. 그래서 "고객님 그때 얘기 이거 하셨을 때 저 진짜 감동 먹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또 꺼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가족 얘기 뭐 아이가 뭐 "요즘 방학이라서 집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제 거기에서 고객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이것도 좋은데 그래도 고객님 아이들이 안 아픈 게 어디예요. 요즘에 청소년들 엄청 많이 옵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오히려 쪼끔 더 안도감 있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하하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웃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미소 짓고 눈웃음 잘 치시는 분들은 눈웃음 쳐 주시고 해서 얘기하실 때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손 제스처 계속 하시고 그리고 손은 사실은 이 손바닥을 보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을. 손등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얘기할 때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내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게 약간 '신뢰감 나는 당신한테 숨기는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나 소개할 때 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스폰서님 소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의 고객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스처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 보시면 달라요. 이게 보는 상대방이나 듣는 상대방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네. 알아둡시다. 요거는 인제 소통하시는 거에 대해서 스폰서님 티업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하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회사 얘기하고 아무리 스폰서 얘기를 한들 이분은 안 들어요. 처음부터 내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고 나랑 대화가 안 됐던 사람한테 굳이 내가 계속 얘기를 해서 세미나 참석을 하게끔 하고 혹은 제품을 더 구매를 하게끔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공감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공감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공감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많이 들어 주셔야 되고 표현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표현이라는 게 아이를 이제 다 안 키워 보셨죠? 네, 아이를 키워 보시면은 이 표현을 굉장히 해 줘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막 우리 인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면 왜가 항상 붙어요. "왜? 왜 또 왜 그래야 된대? 근데 왜?" 막 이래요. 그러다 한 대 맞아요 인제 그러다가. 근데 이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고객님하고 통화하다가 혹은 카톡을 하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죠? 근데 거기서 괜히 아는 척하려고 얼버무리시는 것보다는 "고객님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진짜 정확한 걸 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이 '아 이 사람은 어떻게든 알아봐 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구나.' 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얼렁뚱땅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고객님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벌써 '뭐야 이 사람.' 음 좀 호감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콜드 컨택을 하신다거나 뭐 대면 미팅을 가셨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인제 생겨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 하셨어도 가셔 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락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그때 확실히 대답을 못 해 드렸는데 이게 알아봤더니 이러이러이러한 거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그분은 자기가 사실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기억을 해 가지고 알아서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요. 고맙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믿고 말해도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믿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뢰감을 주고 내가 이렇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걸 계속 노출을 시켜 주시면 이분은 언젠가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한테도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 티업을 할 때에도 '아 만나 보고 싶네요.' 혹은 '회사 한번 오세요. 한번 가 보고 싶네요.' 잘 쓰는 말은 그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왜냐하면 저 하나를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스폰서님들과 그룹장님을 보세요 해 가지고 회사 초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먼저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이분이 같이 가려고 해요. 같이 막 호응을 하고 "아 그래요. 맞아요." 해 가지고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프라 구축은 소통의 힘이에요. 요즘에 명단 찾으시려고 SNS 하시잖아요. 근데 블로그든 인스타든 뭐 스마트 스토어든 어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판매를 해서 고객이 생겼거나 혹은 내가 SNS로 블로그로 열심히 나를 이웃 추가를 한 사람들이 생겼거나 했을 때 그분하고 소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제품이 좋다는 것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저희 사업은. 사람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소통을 굉장히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파신 분한테도 "오늘 주문이 들어왔으면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해 가지고 문자 하나 보내 드리고, 택배 보냈을 때에는 송장 찍어서 보내 드리거나 송장 번호 보내 드리고, 그리고 "받으셨냐?" 한번 물어보시고, 받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드시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다." 얘기해 주시고, 먹는 동안에는 "잘 드시고 계시냐?" 연락드려 보시고, 다 드셨으면은 피드백 받으신 거 좋아요. "어떠셨어요?" 아니면 "효과 없었어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재구매를 유도하시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명단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인제 명단 확보, 인맥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실 때에는 댓글 소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인제 어 인스타그램을 좀 한 지가 좀 한 1 년? 1년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에 팔로워가 10,000명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네, 그 10,000명이 됐던 이유가 사실은 소통이었거든요. 저는 "일병 노가다."라고 해서 정말 손가락 아프도록 이렇게
좋아요 눌러 드렸었고 댓글을 다시는 분한테 다 달아 드렸어요. 그리고 인제 제가 개인적으로 인제 독서 클럽을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4 월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한 그 인원이 15 명이었는데 이번 달엔 65 명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다 댓글을 다 달아 드렸고 좋아요 찍으신 분한테 다 찍어 드렸었잖아요, 1년 동안. 그랬더니 제가 "이런 독서 클럽 운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딱 올렸더니 그때 소통하셨던 그분들이 처음에 15 명 그분들이 저랑 계속 소통을 하셨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시작을 하셨고 두 달째에는 그분들이 자기 인스타 피드에 저희 이 클럽에 대해서 계속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친구들이 보고 '뭐 이런 클럽도 있어? 이런 모임도 있어?' 라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인제 2기 때에는 한 35명 정도가 되셨고 이게 타고 가서 지금 인제 한 60명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제 인스타를 한다고 제가 그냥 제 컨텐츠만 계속 올리고 소통을 안 했다면 제가 그렇게 올렸을 때 저랑 같이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소통을 계속 해 보시면 언젠가 내가 뭘 한다. 꼭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뭘 올리시면은 그분들이 사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고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인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대화하고 계속 소통하시고 나 당신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나도 당신한테 가서 관심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계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외된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줌 미팅을 인제 했는데 발표를 인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 클럽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의 줌 미팅을 해요. 한 번은 인제 작가님을 초청을 제가 해서 인제 북토크를 열어 드리고 하나는 인제 리딩 데이라고 해서 서로의 인제 각자 인생책이라든지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데 한 명씩 인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이 다른 분을 인제 지명을 하시는 케이스였는데 너무 소심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손을 반쯤 올리다가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본 거죠 제가. 그래 가지고 손 드셨죠? 그러면 얘기하셔도 돼요." 하고 했더니 그분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외되신 분들이죠. 그 소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마도 고객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힘드신 거 없으셨냐?" 혹은 뭐 "어려운 거 없으셨냐?" 혹은 "궁금하신 거 없으시냐?" 이렇게 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면은 줄줄줄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어봐 주시는 센스를 좀 발휘하시고 그리고 소통하시다가도 이제 어떻게 인스타에서는 이 사람이 소외된지 안 소외된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요 계속 찍다 보면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오는데 댓글 안 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먼저 가서 댓글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시는데 제가 먼저 가서 "매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매일 와서 보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딱 달아줬더니 답글이 뭐가 있냐면 영광이래요. 아니 저한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영광이에요. 그분이 이제 매일 댓글 다시는 거예요. 저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한 명이 더 늘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약간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 소심한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바라봐서 그분들을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고맙거든요. 예. 나를 챙겨 줬고 나를 알아봐 줬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 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제가. 어 한국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인데요. 코리리치라고 해서 한국 영업인 협회의 회장님이 쓰신 심기루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분 팬은 아니고요. 책을 그냥 어떻게 읽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엇보다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홍보지를 돌리고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순하고 막연한 활동이 아니라 나를 전문가로 믿게끔 만드는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전문가로 인정받게 만들면 내가 고객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나를 찾아오게 된다. 그게 바로 멘토 포지셔닝의 위력이다. 어, 제가 그 작가님 초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작가님 초청을 할 때 그냥 책 읽고 좋아서 "작가님 저희 북토크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다 흔쾌히 승낙을 하셨을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저는 그분을 초대하려고 몇 개월 동안 책을 읽고 계속 소통을 한 거예요, 그분하고. 그분의 뭐 콘텐츠를 하나 올리면 가서 좋아요 찍어 드리고 댓글 찍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인제 팔로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를 올려 드린 다음에 인제 연락을 드리는 거죠. 연락을 드려도 그냥 "오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작가님 저희 북토크에 참여를 해 주시는 영광을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다들 대답이 흔쾌히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10시 반까지 제가 인제 작가 초청 북토크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어제 오셨던 분이 현재 삼성 서울병원 인재개발팀에 계시고 박사학위 취득하신 습관 코치님이세요. 네, 그분이 어제 인제 1 시간 반 동안 저희 클럽 회원들한테 습관에 대해서, 습관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 주셨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건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인데요." 막 이러면서 무료로 진행을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응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인제 그 단톡방에 저희 회원들이 단톡방에다가 피드백 막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캡처를 했어요. 캡처를 해서 작가님한테 보내드렸죠. "작가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온지 아세요? "언제 또 초청해 주시면 또 가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다시 하실 수 없나요? 저 다시 듣고 싶어요." 들었던 분들도 "다시 듣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 작가님께서 "너무 감사하다. 다시 초청해 주시면 다시 가겠다."라는 말씀을 인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섭외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다음에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오픈을 해서 저희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들을 수 있게끔 "휴일로 날을 잡아 보겠습니다."라고 인제 오픈을 했더니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 우리 딸을 데리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인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작가님을 모시기 위해서 했던 거는 소통이었어요, 소통. 네. 그분이 올리는 거에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고 그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항상 감사하다고 남겨 드리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멘토 포지셔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소통을 굉장히 잘해서 지인이든 고객이든 혹은 스폰서든 파트너든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고 내 위치에서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멘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인이나 고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팬이 돼요. 내 팬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를 관망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나한테 너 그거 하는 사업 나 한번 같이 해 볼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제품만 먹던 고객이었어도 저 사람이 갈수록 되게 막 일취월장해. 일취월장? 저희 독서 클럽 이름이 일취월장이거든요. 일취월장해. 그러면은 '어 나도 너랑 같이 일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혹은 고객이 '나도 저 코치님이랑 같이 뭘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 저분처럼 저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문가 같이 포지셔닝을 잡으셔야 되고 멘토가 되시면은 이 사업은 활개를 날아다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네. 끄시고요. 책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포지셔닝을 찾아서 멘토 역할을 잘 하시는 사업가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